우리나라 대표 고미술 옥션 중에 그 마이아트 옥션 대표님을 오늘 그 뵈러 왔는데요. 우선 마이아트 옥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아트 옥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딱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정확히 11주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2011년 3월에 첫 옥션을 하고 2021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로 치면은 2쿼터가 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 올해가 이제 11년째가 된 거죠. 11년째가 됐고, 그동안 38회의 옥션을 했고, 네. 그동안 수많은 뭐 서화, 도자 위주로 많이 옥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지금 현재 타 옥션들이 굉장히 메이저 옥션들이 규모가 크죠. 근데 규모가 큰 만큼 또 그 얘기를 달리 하면 전문적인 그 방향을 아직 안 잡고 토탈 아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화, 네. 뭐 유화, 네. 뭐 외국 작품, 뭐 앤디 워홀, 네. 뭐 쿠사마 야요이, 네. 뭐 그것부터 김한기, 박수근,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그 단원기몽도, 겸재정선, 백자, 청자 등 다 총망라를 하죠. 네, 종합으로. 근데 저희 마이아트 옥션은 1회부터 지금까지 소신 있게 쭉 밀고 나가는 것이 일단 조선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네. 대중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서화, 도자, 네. 공예 이렇게 네 파트를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출품하고 네.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러면은 이 고미술은 뭐 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 뻔한 스토리로 인해서 시작을 된 겁니다. 그 어릴 때 정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네. 집에 단원 겸재 작품이 있었고, 네. 지금의 제 아들은 고미술을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작품을 뭐 다량 이렇게 집에 들고 들어갈 일이 없죠. 네. 근데 19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까지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시큐리티 회사, 예. 세콤, 세콤, 캡스 캡스. 이런 게 없었죠. 네. 네. 더군다나 상당히 값어치가 높았었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시면 귀중품들은 다 차에 싣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고 있던 어린아이 네. 눈에는 단원, 겸재, 현재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기 때 기억이 나요. 그런 뭐 호랑이 그림도 기억나고. 자, 그러면은 그 아버님 공창호 회장님에 대해서 당연히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 회사에 나온 이후로는 네. 정말 매일 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뵙고 교회도 같이 다니니까 네. 회사에서도 뵙고. 근데 참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 연배 때 벌써 고미술협회 회장을 은퇴하셨는데 네. 벌써 제 나이 때는 은퇴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좀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네. 어려워요, 한마디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왜 진짜고, 네. 왜 비싼 작품이고,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걸 어디까지 어떤 과정으로 내가 드립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진짜라는 결론을 낸 건지, 가품이라는 결론을 낸 건지, 5천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5억짜리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느껴져요, 보는 게. 그런데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혼자 독학을 하시고 네.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겠지만, 이제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 분야는 내가 느끼는 필링을 내가 말하는, 같은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만 네. 빛깔이 참 좋다, 청초하다, 인주 색깔이 이래선 안 된다,
먹 색깔이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끄덕거려요. 그 정보는 전달되지 않아요. 이 청자를 자 아들이니까 네. 이 유약은 이런 색이어야 되고 이 순청자일 때랑 상감청자일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테토는 이래야 되고 쉐입이 이래야 되고 사이즈가 이렇고 문양이 이렇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뿐이에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교육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답답했어요.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작은 거인이다. 체구가 작으시고 항상 그림을 볼 때는 이렇게 턱을 들으셔서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리를 돌아가셔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이나 작품의 진위를 알고 싶은 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릴 때.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직업은 해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세월의 시간을 이 감각으로 느끼는데 필요한 그 투입의 양과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론으로만으로 그 오는 부분은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도자기를 개인적으로 이제 청자 그 뭐 공부도 하고 뭐 책을 이렇게 보고도 하지만 사실은 많이 보고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부터 해갖고 맞나 아닌가 막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시간의 쌓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씩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의 수명이 참 이 미술품이나 감정에는 짧아요. 제가 불과 10년 전 이거 창업했다고 했고 창업할 때는 또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 정도 되면 경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많이 틀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처럼 고수들의 말이 요새 와닿아요. 진짜 가짜 감별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미술을 애호하고 그 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가짜를 감별하는 놀이에 빠져 있으면 평생 가도 늘질 않는다. 미술이 아름다울 밑지 아니냐. 남들이 못 보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생각을 해야지 진짜 가짜 놀이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어릴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 해요. 그리고 우스운 얘기는 가짜보다도 못한 진짜가 있대요. 진품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름답질 않은데. 오래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름답질 않은데. 그러니까 미술을 평생 다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몸을 뒤로 기대서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찾아야죠. 아름다운. 그 사람으로 치면은 살았나 죽었나만 볼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멋있는 거, 성품까지 포함해서죠.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미술의 아름다움. 우리가 태어나거나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된 그릇, 공예품, 뭐 서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때의 기분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아름다움 중에서도 특히 고미술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아름다움이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그 좋았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과정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자기 한 점만 해도 한 점 놓고 이제 밤에 고요할 때 그냥 이렇게 그 즐기고 보고 있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냥 그 과거 속에 쑥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강진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뭐 지금 사실적인 지금 현재나 뭐 과거에 어떤 지형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배경 속에서 이게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느껴지고 다가오네요. 네. 그 이 길을 선택하신 게 후회는 전혀 없으신 거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밌고
이거에 빠져들어서 이 고미술의 밸류를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문화재급시다 이러면서 내가 사고 팔고 즐기고 감상하고 열어보고 만져보고 이것도 축복이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근데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알아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좋은데 내가 그 값어치를 알고 내가 좋은데 알아주던 말던 엄청난 행운하죠. 저도 뭐 같은 맥락으로 그 엄청난 행운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눈을 뜨게 되신 게 결국은 행복해진 거죠.